안녕하세요. 스모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암모나이트 같이 생긴 이것은 슈퍼차저입니다. 똘똘 꼬인 게 마치 제 인생 같은 이 슈퍼차저는 과급기의 한 종류로 엔진 동력을 이용해 공기를 압축시켜 엔진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보았을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오는 이 차 앞에 달린 물건이 바로 슈퍼차저인데요. 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요것은 저런 차에 달아줄 것은 아니고 이 작지만 괴물 같은 슈퍼차저를 양산형 모터사이클 최초로 적용한 가와사키 닌자 H2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만들 모형은 스무이 탑건 4부작 미니 시리즈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1:9 스케일 가와사키 닌자 H2입니다. 1화는 어디 가고 2화 영상을 올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이번 에피소드는 4부작의 중간 지점인 2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 모델에서 발매된 이 키트는 탑건 코인을 노리고 2022년인 올해에 발매 된 건 아니고 3년 전인 2019년에 신금형으로 발매된 키트입니다. 가와사키 H2는 극중 매버릭이 이륙하는 슈퍼 호넷 옆을 질주하며 탑건 1에서 탔던 GPG 900R을 뒤로하고 36년 만에 기변을 하며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낭만 치사량을 주입당한 저 같은 모델러라면 반드시 만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건 개봉한 지가 언젠데 인제 와서 뒷북이냐고요? 죄송합니다. 키트 구성은 제조사 안내문, 런너 봉지 10개, 타이어와 미리 도색된 코일 스프링, 6종의 나사, 메탈 애칭으로 된 브레이크 디스크와 메쉬 파츠, 습식 데칼, 데칼 가이드,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생각보다 더 직관적이고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색 가이드가 실차와 비교해 좀 다른 부분이 많아 이 부분은 직접 자료를 찾아가며 칠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키트의 품질 자체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직구에도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몰드가 그렇게 섬세하거나 샤프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디테일이 장난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깡패이자 진리인 스케일 모형답게 일반적인 바이크 모형의 스케일인 1:12에 비해 1:9라는 한 체급 위의 사이즈가 모든 단점을 커버하고 남는 그런 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너에서 떼어낸 모든 부품은 이런 게이트 자국이 남으니 1차는 니퍼로, 2차는 아트나이프로, 마무리는 사포로 게이트 자국과 표면을 함께 정리해줍니다. 도색되어 있는 버전을 고려해서인지 모든 부품에 언더게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외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게이트가 있어 부품 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되는 부품들은 도색 전에 미리 조립해보고, 너무 뻑뻑하니 나중에 도막 때문에 더 두꺼워지는 것까지 고려해 숯핀들을 좀 갈아주어 도색 후에도 훨씬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훨씬 부드럽게 들어가죠. 배기 파이프 같은 원통형 부품들에는 부품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파팅 라인이 있으니 꼼꼼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1차는 라인을 따라 칼로 긁어 없애주고, 이후는 스틱 사포가 아닌 종이나 스펀지 사포로 평평해지지 않게 파이프의 공류를 유지하며 샌딩해줍니다. 다음은 프레임입니다. 포도줄기 같이 생긴 이것은 가와사키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트렐리스 프레임으로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강성, 그리고 열 발산의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딴 건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덕분에 제곱으로 불어난 작업량을 자랑합니다. 틈이 너무 작아 스틱 사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종이 사포를 얇게 잘라 프레임 사이에 끼워 넣고 때를 밀어주듯이 샌딩합니다. 이 반으로 쪼개진 듯한 부품들은 접합선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하나의 피스로 이루어져야 할 부품들이 프라모델 설계상 이렇게 반갈죽이 되었으니 접합선을 제거해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 결합되는 라인에 톡톡 흘려넣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녹여 마지막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녹아버린 플라스틱이 홈을 메우게 됩니다. 하루 정도 완전히 건조시키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을 때 아트 나이프로 위에 찌꺼기를 밀어주고 부품의 형태를 확인해가며 조심스럽게 갈아줍니다. 프론트 팬더 같은 이런 부품은 무지성으로 사포질을 하다가는 곡면이 평면이 되며 특유의 실루엣이 무너질 수 있으니 더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접합선이 육안으로 잘 메워진 것 같아 보이면 부품들의 1200번 그레이 서페이서를 올려줍니다. 먼저 접합선이 있었던 라인에 뿌려주고 수정이 잘 된 것 같아 보이면 모든 면에 잘 뿌려줍니다. 서페이서가 건조된 부품들입니다. 부드럽게 올린 서페이서는 이렇게 뽀얀 무광을 띠며 접합선도 깨끗하게 잘 메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색에 들어갈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도색을 위해 프레임 및 엔진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품들의 유광 검정을 올려줍니다. 프라모델을 만들 때는 작업 순서를 잘 정해야 하는데요. 바이크 프라모델의 경우 말 같은 사족보행 생물을 만든다고 상상하면 작업 순서를 정하기가 보다 직관적입니다. 심장인 엔진부터 시작해서 뼈대인 프레임, 다리가 되어줄 스윙암과 프론트 포크, 겉을 감싸는 피부인 카울까지 그 기능을 대입하여 보면 꽤 직관적인 작업 순서가 정해집니다. 제일 먼저 만들 엔진에 칠해줄 색을 정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실버 도료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매뉴얼에는 알루미늄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
한 톤 어두운 아이언 실버로 골라주겠습니다. 매끄럽게 올라간 유광 검정 위에 입자가 매우 고운 메탈릭 도료인 슈퍼파인 아이언 실버를 칠해주게 되면 은은한 광택이 올라오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줍니다. 인테이크 챔버에는 일반 알루미늄 실버를 칠해주고 반광 검정을 칠해주기 위해 마스킹을 해줍니다. 각종 곡면과 복잡한 모양 때문에 한 번에 마스킹하기 어려우니 먼저 테두리 라인만 얇은 테이프로 마스킹해주고 나머지는 수성 마스킹조를 붓으로 슥슥 발라줍니다.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물을 몇 방울만 섞어 발라주면 됩니다. 도료가 마른 뒤에는 테이프와 마스킹조를 묵은 때 벗겨내듯 시원하게 뜯어줍니다. 마스킹은 짜증나고 현타도 오는 작업이지만 떼어낼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색을 보면 참으로 짜릿한 성취감을 안겨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진 양옆에는 엔진 커버가 이렇게 붙는데요. 테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에 고정하기 위한 볼트가 몰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몰드를 은색으로 칠해줘도 무방하지만 맛이 영 살지 않으니 이번에는 대신 메탈 리벳을 적용해 그 맛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실차 자료를 통해 실제로 쓰이는 볼트 모양을 사이즈별로 구했는데요. 적용을 위해서는 사이즈별로 타공을 해줘야 하니 먼저 이 여드름 같은 몰드를 제거해주고 철필로 0점을 잡아준 뒤에 리벳 사이즈에 맞는 드릴로 타공을 해줍니다. 타공이 끝나면 방광 검정을 칠해주고 니퍼로 바늘 쪽에 덜어낸 순접의 끝을 살짝 찍어주고 구멍에 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눈곱보다 작은 사이즈라 핀셋에서 튕겨나갈 경우 영원히 미국 가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끼워줍니다. 프론트 스프로킷 커버에도 리벳을 끼워주고 엔진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은 에나멜 실버로 칠해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리벳 몰드를 메탈 리벳으로 바꿔주고 싶지만 H2에 들어가는 리벳만 100개는 우습게 넘는데 한 세트에 6,000원이 넘는 가격이라 바이크 하나 만들다가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메탈 리벳도 적용해 주었으니 내친 김에 디테일업을 하나 더 해줄 겁니다. 원래는 있어야 할 오일 쿨러가 키트에 재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여기 그리고 이 부분과 여기를 연결해줄 호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공에 거슬리는 부분을 잘라주고 호스를 적용해줄 부분에 가이드가 될 황동선을 박아야 하니 사이즈에 맞게 타공을 해줍니다. 뚫린 구멍에는 직경 0.8mm의 황동선을 넣어주며 잘라줍니다. 여기도 미리 방광 블랙으로 도색. 가이드핀에 메쉬 호스를 넣어 길이를 대충 보고 잘라준 뒤에 끝은 벌어질 수 있으니 순접으로 코팅해주고요. 다시 끼워주고
내부에 있는 고무 튜브가 형태가 잡히지 않고 흐물흐물하니 황동선을 추가로 넣어주고, 내부에 넣어준 황동선을 이용해 형태를 잡아주며 끼워주면 됩니다. 참 쉽죠? 아까 잘라준 부분의 중간에는 이렇게 다른 파츠가 몰드로 되어 있는데, 색은 같은 방광 검정이지만 질감의 차이를 주기 위해 다이소에서 사온 수축 튜브를 끼워주고 부품이 그을리지 않게 아주 살짝만 열을 가해줍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전 이런 변태 같은 내부 디테일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소리 집어쳐! 개소리 아닙니다. 이런 내부 디테일업은 보통 완성해도 나중에 카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허무한데요. 하지만 H2는 네이키드 바이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거의 다 노출되어 있어 지금 하고 있는 디테일업의 효과를 완성 후에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할 수 없으니 나중을 위해 빼놓고, 이제 영상 인트로에 어그로를 끌기 위해 등장했던 슈퍼차저를 칠해줍니다. 알루미늄 부분을 마스킹 해준 부품에 먼저 유광 레드를 칠해주고 이후 에나멜 무광 오렌지를 칠해줍니다. 마스킹을 대충 해서 조금 삑사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지만 귀찮으니 패스. 크롬으로 칠해주는 부분도 귀찮으니 이런 메탈 테이프를 이용해주면 보다 쉽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안 사용해줄 수가 없겠죠. 마무리로 부족한 메탈 리벳 대신에 에나멜 실버를 콕콕 찍어주면 최고 시속 337km를 자랑하는 H2의 미친 속도의 원동력인 슈퍼차저가 완성됩니다. 이제 작업한 모든 부품을 하나의 엔진으로 완성할 순간입니다. 유광 검정으로 칠한 오일 필터, 예산 부족이 티나는 내부 부품도 붙여주고 엔진 위쪽 부품과 슈퍼차저도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엔진 커버도 붙여주고 연료 주입 시스템 구성 부품들을 차곡차곡 쌓아준 뒤에 엔진에 끼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인증마크 데칼을 올려주면 H2의 228마력 998cc 슈퍼차지드 병렬 4기통 엔진이 완성됩니다. 슈퍼차저 특유의 휘리릭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엔진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플라스틱 모형이니까요. 심장을 만들었으니 이제 기본 뼈대가 될 프레임을 칠해줍니다. 박스 아트에는 가와사키의 상징색인 라임 그린색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영화에서 토명이 몰던 바이크를 재현하기 위해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는 짙은 회색의 메탈릭 도료인 타미야의 LP19번 건메탈을 도포해줍니다. 접합선 수정과 미리 하도를 올려준 덕분에 로고 데칼과 추가로 부품만 끼워줘도 프레임이 뚝딱 완성됩니다. 뼈대가 있으니 바이크가 설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줘야겠죠. 바이크의 뒷다리인 스윙암은 방광 검정으로 칠해줍니다. 스윙암에 끼워줄 바이크 프라모델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체인입니다. 키트에 들어있는 순정 체인은 꽃이라고 하기에는 디테일이 그저 그러니 3D 프린팅된 별매 체인을 준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눕혀져 있던 체인을 이렇게 위에서 볼 경우 엄청난 메카닉 디테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이크 프라모델에 들어있는 체인 부품은 설계상 99.99%의 확률로 사이가 저렇게 막혀 있는데, 체인은 장난감과 실사 같은 모형을 구분짓는 키포인트가 되니 별매 제품이 있다면 저처럼 반드시 적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인은 무광 메탈릭 도료인 메탈릭 그레이로 칠해주고 스윙암에 끼워줍니다. 체인에 다른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체인 가드 부품들도 끼워주고, 리어 팬더는 나사로 고정해줍니다. 스윙암에 끼워줄 서스펜션은 원래 검은색으로 칠해줘야 하지만 제 입맛에 맞게 좀 더 포인트가 될 티타늄 실버로 칠해주고, 마찬가지로 마스킹 후 알루미늄 실버로 도색. 마무리로 미리 도색된 메탈릭 그린 컬러인 스프링을 끼워주면 완성. 일하기엔 스프링 색이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 오렌지 옐로우 컬러로 커스텀해줍니다. 색이 훨씬 조화롭죠. 가야바 로고를 데칼로 붙여준 부품까지 끼워주면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해줄 서스펜션까지 완성. 아까 만들어준 스윙암에 나사로 고정해주면 뒷다리까지 완성입니다. 다리를 만들었으니 발을 만들어야겠죠. H2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별 모양 휠입니다. 오망성 같은 이 특유의 형상 때문에 마스킹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니 저는 에나멜 워싱을 통해 색 분할을 해줄 겁니다. 먼저 유광 검정을 올리고 그 위에는 퍼펙트 메탈릭 실버, 그리고 다시 에나멜 반광 검정으로 덮어준 뒤에 에나멜 신너를 적셔 워싱해줍니다. 에나멜 워싱의 경우 깔끔하게 색 분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막이 라카 도료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긁히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합성 고무 재질인 타이어는 가운데에 파팅 라인이 있으니 사포로 파팅 라인을 대충 제거함과 동시에 몇 번 주행을 한 듯한 사용감을 내줍니다. 에나멜 도료가 까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휠에 타이어를 끼워주면 휠 완성. 이제 발을 다리에 달아주기 위해 먼저 브레이크를 끼워주고 그 사이에는 브레이크 디스크, 다시 브레이크로 샌드위치 시켜준 다음 휠을 나사로 적당히 조여줍니다. 이제 중간 조립을 위해 프레임, 엔진, 스윙암을 모아줍니다. 먼저 장갑을 끼워주고 왜 이렇게 늘어? 먼저 프레임에 엔진을 고정해주고 프레임에 스윙암을 결합해주면 H2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H2의 낭만을 채워주기 위한 배기 시스템을 칠해줄 차례입니다. 도료는 콩스의 미러크롬을 사용합니다. 크롬 도료는 다른 메탈릭 도료와는 다르게 한번 지나간 곳을 다시 칠하지 않게 해줘야 제대로 된 크롬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조된 크롬입니다.
크롬을 뿌려준 파이프는 이렇게 습기가 찬 것처럼 뿌연 입자가 올라가 있는데 고운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면 일반 메탈릭 도료로는 흉내낼 수 없는 한 차원 다른 광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기 파이프에는 열 처리를 해줘야 하니 아까 사용했던 라이터로 달구어줍니다. 설마 믿었던 사람은 없겠죠. 저희는 모델러이기 때문에 이 에나멜 클리어를 이용해 파이프를 맛있게 구워볼 겁니다. 매버릭이 탑승했던 H2의 배기 파이프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변색이 되어 있으니 재현을 위해 먼저 클리어 블루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칠할수록 진해지니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블루를 확인하며 칠해주고 클리어 레드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며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이어지며 굉장히 화려하게 구워졌죠. 이렇게 구워진 파이프는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프링을 달아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맞는 작은 스프링을 구하기가 힘든데 없으면 만들면 되니 마침 주머니에 있는 0.3mm 철사를 직경 1.2mm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감아줍니다. 적당히 감아줬다 싶으면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주고 파이프에서 빼내어 양쪽 끝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배기 파이프 한 면에 2개씩 붙고 총 3면이 있으니 노가다를 통해 5개를 더 만들어 총 6개의 스프링을 만들어줍니다. 스프링을 만들었으니 스프링을 끼워줄 후크도 당연히 만들어줍니다. 후크는 순접을 이용해 배기 파이프에 붙여주고 이후 만들어둔 스프링을 하나하나씩 끼워주면 됩니다. 볼거리가 더해지니 배기 파이프의 존재감이 상당하죠. 머플러도 마저 끼워주고 엔진에 끼워줍니다. 머플러까지 프레임에 고정해주면 배기 시스템 장착 완료.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마저 끼워줍니다. 엔진에 있는 홈에는 라디에이터를 끼워주고 처음에 빼둔 부품은 다시 끼워 라디에이터에 연결해주고요. 리벳을 적용한 프론트 스프로킷 커버도 올려줍니다. 브렘볼 로고 데칼에 유광 클리어로 마감한 클러치 릴리스는 에나멜 실버를 붓으로 끝을 부분 도색해주고 끼워주면 65% 정도 완성. 이제 앞다리인 프론트 포크를 만들 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계로 인해 또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귀찮으니 세트로 나온 메탈 옵션을 사용해 줄 겁니다. 옵션 주제의 킷 가격의 절반에 육박하는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굉장한데요. 부품 다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물론 기계 가공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실린더의 형태를 정교하게 살린 점, 그리고 실제 금속을 가공한 파츠이기 때문에 메탈릭 도색으로는 100% 재현할 수 없는 금속의 느낌을 금속 부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점까지. 역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위에는 브렘볼 로고를 데칼로 올려줍니다.
캘리퍼 사이에는 디스크를 끼워주고 미리 완성해둔 휠에 고정해줍니다. 스티어링 스템을 끼워주고 프레임에 끼워주면 드디어 H2가 대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뼈대인 프레임을 감싸줄 피부, 카울을 칠해줘야 합니다. 탑건에 등장한 바이크라서 그럴까요? 카울의 형태가 전투기같이 매우 공격적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영화에 나온 바이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형태가 극 중에서 나온 바이크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 텐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키트는 H2R, 즉 레이싱 서킷에서의 주행을 목표로 나온 모델입니다. 매버릭이 타고 등장하는 바이크는 궁도형 모델인 H2와 H2R을 짬뽕시킨 형태로 재현을 위해서는 H2와 H2R의 부품이 동시에 필요하니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키트를 하나 더 사면 됩니다. 머플러를 포함한 배기 시스템, 엔진 커버, 카울과 사이드 미러 등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기와 엔진 쪽은 H2R의 파츠를 썼으니 이 키트에서 필요한 건 이 카울입니다. 두 개의 키트로 하나의 완성작이 나오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기적의 계산식이 나오지만 국내 정식 출시조차 되지 못한 4천만원이 넘는 이 바이크를 프라모델 단 두 개의 가격만으로 톰 크루즈의 간지를 방구석 모델러인 제가 간접 체험할 수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개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H2는 프리컬러드 에디션으로 밖에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카울이 코팅되어 있는데 아깝지만 표면 정리를 위해 열심히 갈아줍니다. 연료 탱크 커버 쪽 공기 흡입구는 몰드로 되어 있는데 막혀있는 게 답답하니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표면이 정리된 부품들은 서페이서를 올려줍니다. 각과 면이 살아있게 서페이서가 부드럽게 잘 올라갔죠. 그 위에는 하도가 될 유광 검정을 촉촉하게 올려줍니다. 충분히 건조된 유광 검정 위에는 이제 본색을 올려줘야 합니다. H2의 카울 색상은 블랙 크롬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검은색인 듯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둡고 진한 크롬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요. 재현을 위해 여러 컬러를 테스트해보아도 그 오묘한 색감을 재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줘 구스. 구스는 대답을 안 해주니 열심히 구글링으로 제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이것, 네일아트용 파우더입니다. 블랙크롬 색상 파우더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단돈 1,5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게 유광 검정이 올라간 부품에 파우더를 톡톡 올려주고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기대 이상으로 H2의 상징적인 블랙크롬 색상을 훌륭하게 살려냈습니다.
다른 부품들에도 즉시 적용해주면 카울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이제 카울을 입혀주기 전에 남은 작업들을 처리해줍니다. 제공된 PVC 튜브들로 바이크 배선 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서에 길이 가이드가 제공되니 길이에 맞춰 잘라주고 부품들의 수핀에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다음은 탑 브릿지입니다. 클리어 부품을 써야 할 오일 리저버가 그냥 일반 검정 사출색으로 되어 있는데 영 거슬리니 기름통을 새로 달아줄 겁니다. 제거 전에 먼저 길이를 재어주고 기름통이라 우기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말끔하게 잘라내어 뚜껑만 따로 분리해줍니다. 오늘 기름통이 되어줄 클리어 프라봉입니다. 열심히 잘라주고 바닥 부분은 사포로 평탄화, 사이즈를 확인해준 뒤에 내부에 눈 기름이 들어가야 하니 핀바이스로 뚫어줍니다. 바닥까지는 닿지 않게 조심해주고요. 드릴로 생긴 흠집도 종이 사포를 야무지게 말아 내부도 꼼꼼하게 샌딩해줍니다. 기름통을 만들었으면 기름을 넣어줘야겠죠. 전 등짝 스매시를 맞기 싫으니 클리어 옐로우로 대체해줍니다. 어차피 기름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까 빼놨던 뚜껑까지 얹어주면 오일 리저버 완성. 이제 다시 브릿지 쪽에 순접을 소량 발라 고정해줍니다. 포크캡은 포인트로 메탈릭 그린으로 칠해주고 붓으로 부분 도색 후 끼워주면 기름통 업그레이드 완료. 탑 브릿지도 프론트 포크와 프레임에 맞춰 나사로 고정해줍니다. 핸들의 그립 부분은 고무질감을 내기 위해 러버 블랙으로, 버튼류는 미디움 그레이로 붓 도색 후 끼워줍니다. 다음은 주행 속도계입니다. 데칼 품질이 나쁘지 않아 꽤 디테일해 보이지만 스크린 자체가 조금 밋밋해 보이니 에나멜 클리어를 올려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투명한 막 때문에 좀 더 디지털 스크린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체에 추가해줍니다. 두 개의 부품으로 분할되어 있는 스티어링 댐퍼는 합쳐주고 프레임과 탑 브릿지의 연동에 고정해줄 경우 방향에 따라 가동되는 소소한 기믹도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다음은 시트 프레임입니다. 크롬으로 도색한 후미등 부품을 뒤에 먼저 고정하고 내부는 클리어 레드로 칠해준 부품을 끼워주면 후미등 완성. 아까 완성해둔 리어 페어링 부품도 끼워주고 본체에 합체시켜줍니다. 연료 탱크 안에는 주행을 위해서 기름도 넣어야 하니 주유구를 안쪽에서 끼워줍니다.
연료 탱크 커버에는 아까 열심히 구멍을 뚫어줬으니 메쉬 부분을 집에 굴러다니는 메탈 애칭으로 대체해줍니다. 사이즈를 대충 대보고 마커로 표시 후에 사용할 부분만 잘라줍니다. 반광 검정으로 도색한 뒤에 붙여주면 송송 뚫린 구멍으로 공기가 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완성된 커버는 마저 탱크에 끼워주고 본체에 끼워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슈퍼차저가 빨대처럼 공기를 잘 먹을 수 있게 에어 인테이크를 설치해줍니다. 이제는 하나로 합쳐진 영상 처음에 반으로 갈라져 있던 프론트 팬더도 결합. 머리 부분에는 에어 인테이크 커버를 양쪽에 끼워주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메쉬를 적용해줍니다. 야간 주행을 위한 라이트도 넣어주고 주행풍을 막기 위한 윈드스크린도 장착. H2R에는 없는 사이드미러는 메탈 트랜스퍼를 이용해 거울 부분을 재현해줍니다. 양옆에 끼워주면 머리 부분까지 완성. 나머지 부분을 결합 후 드디어 본체에 끼워줍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매버릭의 궁둥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트를 끼워줍니다. 부러지기 쉬운 풋패그도 끼워주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조사인 가와사키 로고, 바이크 네이밍인 닌자, 그리고 브랜드 엠블럼까지 붙여주면 36년 만에 세월 끝에 찾아온 우리의 탑건, 미합 중국 해군대령 PT 미첼, 콜사인 매버릭의 가와사키 닌자 H2가 완성됩니다.